리스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위험을 톡 까놓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리스크 포럼의 MC 김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이 마취통증외과 의원의 김영환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괜찮은 손해 사정의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B 금융서비스 트러스트 지사의 대표 유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다이어트 너무 관심 많으시죠?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요즘 위고비 맞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마운자로로 살 뺐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 위고비라는 게 이제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외국에서 많이들 하고 진짜 뭔가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만 뭐 하겠지? 소수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구가 저 정도인 여성분이 위고비를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쵸? 비싸죠. 네. 그래서 저런 분들도 위고비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위고비를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다이어트약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주제로 효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보험적인 의료적인 리스크까지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아봤다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약이 도대체 어떤 약인 거예요? 사실 위고비 마운자로가 개발되는 배경 자체의 스타트는 당뇨병 환자의 당뇨 치료 목적으로 약을 개발해서 당뇨 환자를 치료했더니 당 수치가 조절되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체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래서 실제로는 비만한 환자들이 다 당뇨가 걸리는 건 아니었겠지만 부작용이라고 채택되었던 부분들의 효과적인 부분들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체중 감량 쪽으로 미국 FDA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약이 판매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당 수치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맞아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이 들어가다가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식욕이 감퇴되는 효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혈당이 낮아져서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식욕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원래 이 사실은 혈당 조절용으로 개발됐는데 당연히 그 과정상의 체중 감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식욕 감소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게 GLP-1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주 간단하게는 이 GLP-1이라는 호르몬 자체는 음식 먹으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냐? 야, 더 이상 먹지 마. 이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야. 이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원래는 생성되는 건데 그걸 주사제로 만들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먹었는데 인위적으로 내 몸에 그 주사 성분이 들어오니까 나는 포만감, 아니 음식을 충분히 내 뱃속에다 먹고 있구나 라고 느끼니까 식욕 감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촬영하기 전에 그 유재상 전문가님 의자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아까 내려간다라고 했더니 이제 원장님께서 체중 때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의자 내려가나요, 계속? 이제 딱 적절성 멈춰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유재상 전문가님도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뭐 위고비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세요? 전 지금 마운자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우와. 1화 보고 지금 보면요. 아마 화면상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원래는 제가 위고비를 처음 맞았어요, 작년에. 맞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당연히 물론 이제 외적인 것도 있는데 덩치가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전화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질환. 심장질환이 오다 보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뭐 이제 여쭤봤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규칙적인 생활, 식습관, 그리고 체중 관리. 체중 관리를 제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약물의 힘을 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고비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맞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신기한 게 어떠냐면 제가 지금 실제로 맞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네라고 했는데 제가 원래 밥을 한 2공기 정도 먹었거든요. 점심 때. 네. 많이 먹어야죠. 저 덩치가 있는데. 그쵸. 근데 지금 한 공기 정도 또 못 먹을 때도 있고 한 공기 먹을 때도 있고 먹고는 싶어 계속.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안 들어가요, 이게. 정말 먹고 싶은데 억지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포만감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욕 먹은 게 뭐였냐면은 그 바쁘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야, 그냥. 그게 이제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게 위가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더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또 폭식을 하고 건강 망치고. 근데 위고비를 맞고 나서 그런 일이 잘 없다, 사실은. 마운자를 맞고 나서 그런 일이 잘 없다. 근데 듣다 보니까 위고비랑 마운자로랑 다른 약이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컨셉 자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은 기전상에 스타트를 하지만 네. 제약회사가 다른 이유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는 위고비에 있는 아까 GLP-1이라고 아까 기억나시는 거지만 그거는 마운자로에 똑같이 있어요. 근데 마운자로에는 거기에다 하나가 더 있어요. 복합체, 이게 여기보다 조금 더 나온 복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또 새로 나오는 신약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또 뭐냐면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고비 같은 경우에 보통 데이터상으로 보면 본인 체중의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속적으로 투여를 했을 때 10%에서 15% 빠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마운자로는 한 20에서 25%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이 어쨌든 이제 뭐 위고비 맞고 막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어요? 부작용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네. 어떤 부작용? 왜냐면 이게 제가 이게 이런 말씀이지만 제가 관리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비만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아니고 만성 통증을 보지만 만성 통증에 관련되신 분들이 비만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비만이 질병 코드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외형적인 부분이 전 질환이잖아요. 네. 병이에요. 나중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도 보험 관련되는 게 있을 건데 비만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이 뭐냐? 비만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대부분 다들 운동 안 해서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운동을 안 해서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운동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운동을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말 그대로 한발서기가 제대로 되는 비만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한발석이 되세요? 될 건데. 네, 균형 감각이나 이런 부분이 잘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결국엔 식욕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비만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그 스타트에 가장 깔려있는 게 뭐냐면 영양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위장관이 다 안 좋아. 근데 이분들이 해결하려고 뭘 하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죠. 굶죠. 기본적인 칼로리를 줄여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다이어트를 시도한 것 때문에 더 비만한 사람이 된다. 왜냐면은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격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운동 기능이 떨어졌다 그랬죠. 절대로 그런 격한 운동, 우리가 다이어트에 한다고 해서 뭐 스피닝을 열심히 하고 하는 운동을 6개월 이상 못 버티세요. 100%예요. 이거 왜냐면 그런 걸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비만하지 않아.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 그걸 유지를 못하니까 살짝 긴장감을 놓으시죠? 하면서 요요 현상으로 살이 찌시잖아요. 이때 돌아갈 때 근육이 아니고 전부 다 지방으로 차요. 그게 반복되시다 보니까 이제는 물만 먹어도 살찌시는 분인데 이거 저희 병원에 너무 많으세요. 다이어트를 하신 것 때문에 살찌게 됐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저는 이제 병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뚱뚱이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뭐 이제 한 발로 서기가 안 된다. 전 됩니다.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그 한발석이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될 것 한 몇 초 해야 돼요? 30초. 30초? 눈 감고. 잠깐만요. 그래서 눈 감으세요? 눈 감고 하나, 둘, 셋, 넷. 아니세요. 안 돼요. 안 되네. 이게 왜 안 돼? 둘, 심지어는 원래는 셋. 진짜 안 돼. 네, 비만으로 판정 나셨습니다. 해봐 진짜. 아니 근데 어쨌든 위고비랑 마운자로와 관련해서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부작용 좀 밝혀진 것들이 혹시 있나요? 포만감을 넘어서면은 토하고 싶은 여러 오심구토 증상이 계시겠죠.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은 증상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의욕 상실도 있어요. 체중 감량은 되고 있는데 이게 포만감 느껴져가지고 더 이상 음식을 안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욕 자체도 떨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것도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저혈당이나 이런 부작용도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 조금 더 안 좋다는 부작용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여러 가지 좀 마이너한 요소들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위고비 마운자로의 최고의 부작용은 근육 감소예요. 근육 감소 안 되지. 근데 실제로는 이 주사를 이렇게 맞으시면 근육 감소가 100% 따라오거든요. 항상 대변인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근육량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그 근육량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게 이 치료를 지속해가지고 나중에 목표 체중이 되셨을 때 다시 요요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베이스가 된다. 그래서 마운자로 위고비를 비만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으신다고 하더라도 인바디 검사 정도는 해가면서 하지 않고 체중계만 올라가신다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마운자로랑 위고비 같은 걸 뭐 맞고 싶어도 사실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얼마예요? 한 펜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4회 기준이거든요. 그게 한 30에서 한 40? 4번을 한 달
달 동안 맞는 거예요? 네, 매번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건데 비용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위고비가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맞춰가지고 위고비 보험이 나왔어요. 진짜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봤어요, 내용을. 역시 보험회사 왜요? 안 주겠다는 말과 똑같구나. 일단 1년 동안 돈을 먼저 넣어야 되고요. 대학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보험회사에는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 대상에 이제 키랑 몸무게를 다 적는데 그 위고비 보험을 넣었을 때 과연 내가 예를 들어 키가 170에 몸무게가 120kg인데 그걸 가입을 시켜줄 것이냐. 비만이 아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왜요? 아직 그 기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BMI 수치를 봅니다. 그래서 키랑 몸무게를 적게 되는데 1년 전에는 비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1년 동안은 비만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1년 뒤에 비만해져가지고 위고비를 맞으면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가면 가정의학과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갖다 처방하는 사람은 뭐냐? 그냥 비만도만 높은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기저질환이 있어요. 비만만 가지고 마운자로 위고비를 보통은 그 대학병원에서 가정의학과에서 처방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뭐냐면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심장질환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비만도가 그 질환을 악화시킬 때 명확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에 정말로 저보다 어린 20대? 제가 봤을 때 비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니까 그런 기저질환 이런 거 절대 없고 정말 단순히 욕심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긴 관리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위고비를 맞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 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가입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입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입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은 이게 100만 원 주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어떨 때? 그냥 일회성으로 100만 원. 일회성으로 100만 원. 그 1년에. 그 100만 원으로 주사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고비가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일회성으로 100만 원 받자고 내가 한 달에 3, 4만 원 넣는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가입을 안 하셔야 되는 그쵸. 게 대학병원에서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처방을 하려고 하면 단순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절대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치료 목적으로 뭔가를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라서 별로 가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만약에 비만까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실손, 사보험 쪽에서 만약에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비만이라는 거는 결국 질병이잖아요. 그럼 이제 뚱뚱해지면 뚱뚱해질수록 이제 혈관도 막힐 확률도 커지고 사실은 중증질환으로 갈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수가가 만약에 줄어들 수가 있다면 그 재원을 비만 쪽으로 돌리는 게 예방 차원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 정말 마르셨는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근데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비만 단독으로 처방을 하면은 당연히 건강보험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비만, 우리 방금 얘기하셨던 BMI 수치 30, 35 이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혈당, 당뇨, 고혈압 이런 부대 질환이 있을 때 그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하면은 위고비는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는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금 얘기했듯이 단순 비만과 관련돼서 처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건강보험 적용이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예를 들어서 위고비 실비라든지 가격은 물론 비싸겠지만은 그런 게 나온다면은 비만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관계자분들이 이거 봤으면은. 어쨌든 모든 약들이 부작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다이어트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먹고 질병이 생겼다. 아니 입원을 하게 됐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보험사에서 질병이나 상해 이런 걸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치료 중 부작용은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근데 네. 그거를 당연히 입증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그냥 단순 비만 치료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왔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떠오르는 게 없고요. 비만과 우리 사보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위고비든 마운자로든 위소매절제술이든 내가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이거를 실손을 청구를 하든 아니면 장애를 청구하든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비만 이 66 코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치료는 보상이 안 돼요. 근데 다만 아까 잠깐 건강보험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당이라든지 이런 치료가 병행이 됐을 때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단순 비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감원 그 분쟁 조정 사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위고비인지 마혼자로인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비만 치료겠죠. 비만 치료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당화 혈색소가 감소하고 혈당 수치가 감소한 거죠. 그 효과를 본 거를 가지고 이것도 그 치료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 목적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한 거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금감원에서 고객 측에 어느 정도 편을 들어줘서 50%로 지급을 해줘라 라는 그 조정 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느냐라는 부분은 이게 금감원도 결국엔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아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약관상으로 봤을 때 치료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 보상을 해주는데 이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비만이라는 게 적혀 있으니까 기저질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위고비나 뭐 이런 거 처방할 수도 있다,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실손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답이 나오네. 50%가 지금 된다. 그 50%가 네, 예전에, 예. 된다고 하는 거는 치료에 대해서 이 치료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비만 치료 목적으로 했는데 여기 그 상황이 호전된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방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위고비랑 마혼자로 자체가 비만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만에 있는데 비만 수치가 있는데 그 고혈당, 당뇨 이런 제2형 당뇨 이거를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 이 그 치료제가 들어가는 거는 실손 처리 다 됩니다. 근데 이게 비만, 제가 비만 환자 입장에서 진짜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외적인 목적이 아니고 저는 진짜 살기 위해서 지금 살을 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외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건강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을 받되 건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한테 지금 영상 편지 보내고 있으면 이거 영상 봤을 건강하게 때 해라. 위고비를 맞더라도 건강하게 해라. 근데 어쨌든 뭐 건강하게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네, 좀 충분히 좀 관리를 하시고 한발석이 되는 그날까지 네, 리스크 포럼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 이 다이어트 약과 관련해서 점검해야 된다라거나 체크해봐라 이런 게 있다면 한 분씩 사람이 살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체중을 빼고 굶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운동적인 부분들 플러스 식사 습관적인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셔가지고 그걸 완성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상에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도움을 좀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다이어트도 성공하시고 더 중요한 게 요요가 안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저와 마음이 똑같다면은 더 늦기 전에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유행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리스크 포럼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스크 포럼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